안녕하세요. 6장에서는 데이터 타입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데이터 값들의 모임과 그 값들에 대해 미리 정의된 연산들의 집합을 정의하는 데이터 타입의 설계 고려사항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본 데이터 타입입니다.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는 기본 데이터 타입의 집합을 제공합니다. 기본 데이터 타입이란 다른 타입들로부터 정의되지 않은 데이터 타입을 말하며 정수형과 같이 하드웨어의 구현을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와 비하드웨어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타입이 있습니다. 수치를 표현하는 기본 데이터 타입 중 정수는 대부분 하드웨어에 대한 반영입니다. 많은 컴퓨터들이 다양한 크기의 정수를 지원합니다. 파이썬의 롱형이나 자바의 빅인테저와 같은 형은 하드웨어에 의해서 직접 지원되지 않는 타입입니다. 음수 수치 데이터를 표기하는 방법으로는 대부분 이해 보수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동소수점 타입은 실수를 모델링하지만 사실상 그 표현은 단순히 실수값에 대한 근사값입니다. 데이터의 표현은 정밀도를 표현하기 위한 영역과 범위를 표현하기 위한 영역으로 구성이 됩니다. 파이썬과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복소수 데이터 타입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각 값은 실수부와 허수부의 두 개의 부동소수점 수로 구성이 됩니다. 코볼과 같이 비즈니스 응용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한 용도로 설계된 언어에서는 십진수 타입, 즉 데시멀 타입을 지원합니다. 데시멀 타입은 부동소수점 수를 나타낼 때 각 자리의 디지트를 각각 4비트 코드 형식인 BCD 코드로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부동소수점 타입이 수의 근사값을 저장하는 것에 비해 정확한 데이터의 표현이 가능합니다. 반면 값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하나의 수를 표현하는 데 훨씬 많은 비트가 필요하므로 메모리가 낭비됩니다. 어떤 언어들은 true, false의 값을 갖는 불리언 타입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언어들이 문자 타입을 지원합니다. 문자는 수치 코딩으로 컴퓨터에 저장되는데 코드 체계에 따라 아스키 코드 체계가 가장 널리 사용되며 최근에는 자바와 같이 유니코드 체계를 사용하는 언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자 스트링 타입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문자 스트링 타입이란 일련의 문자로 구성되는 타입을 말하는데 언어마다 스트링을 단순히 문자 배열의 특수한 유형으로 구현하기도 하고 또는 기본 타입으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스트링을 데이터 타입으로 지원하는 언어에서는 스트링에 대한 연산이 정의됩니다. 기본적으로 아래의 연산들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언어별 스트링 타입 제공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C나 C++에서는 스트링이 기본 데이터 타입이 아니고 문자 배열로 스트링을 표현하도록 하고 연산들은 라이브러리 함수들을 활용하도록 합니다. 스트링을 기본 데이터 타입으로 제공하는 많은 언어들에 관해서는 슬라이드를 읽어보시면서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스트링 구현과 관련한 고려사항 중 길이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언어마다 문자열의 길이를 정적 또는 동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관한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바 언어의 스트링 클래스에 의해 만들어진 객체는 그 길이가 정적으로 정해집니다. 반면 자바스크립트의 문자열은 동적 길이 스트링으로 구현이 되고 C 계열의 언어에서는 널문자라고 불리는 특수 문자가 저장되는 곳까지 제한적인 동적 길이 스트링을 사용합니다. 각 경우 구현에 관한 사항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문자 스트링 타입에 대한 검색, 조작 등은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문자 스트링 타입이 배열로 구현될 때 언어는 연산을 거의 제공하지 않습니다. 문자 스트링 타입의 처리를 위해서는 스트링과 관련된 자료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자료 구조가 필요합니다. 우선 정적 길이 스트링의 경우에는 문자열의 길이와 시작 주소를 관리해야 합니다. C 언어의 경우에는 시작 주소와 더불어 문자열의 최대 길이와 실제 문자열의 길이 정보를 관리해야 합니다. 동적 길이 스트링의 경우에는 기억 공간을 할당하고 해제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다양한 구현 방법이 존재합니다. 연결 리스트를 이용하는 방법, 개개의 문자에 대한 포인터 배열을 저장하는 방법, 길이가 늘어날 때 인접한 기억 공간 셀들을 찾아서 이동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 각 방법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자료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용자 정의 순서 타입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순서 타입이란 가능한 값들의 범위가 양의 정수 집합과 연관될 수 있는 타입을 말합니다. 기본 순서 타입은 프로그래밍 언어가 기본 타입으로 제공하는 순서 타입을 말하며 자바의 경우 인테저, 캐릭터, 불리언 타입 등 래퍼 타입이 순서 타입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정의할 수 있는 순서 타입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열거 타입은 C 계열 언어에서 enum에 해당하는 타입을 말합니다. 열거 타입의 값은 정의한 심볼을 사용하지만 정수 문맥에서 사용될 때는 int형으로 강제 변환됩니다. 반대로 다른 타입이 열거 타입으로 강제 변환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언어에서는 중복 타입에 정의된 값이 동일한 참조 환경 내에서 한 번만 나타날 수 있도록 제한합니다. 그러나 에이다 언어에서는 동일한 참조 환경에서 2개 이상의 선언에 나타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를 중복 리터럴이라고 하는데 이때의 문제점은 어떤 문맥에서 사용된 리터럴이 어느 리터럴인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거 타입의 장단점에 관한 평가는 슬라이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용자 정의 순서 타입은 부분 범위 타입이 있습니다. 이 타입은 순서 타입의 연속된 부분 순서열을 떼어서 새로운 타입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에이다 언어에서는 서브 타입이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순서 타입을 부분 범위 타입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부분 범위 타입의 장단점에 관한 평가는 슬라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열 타입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열 타입은 동질적인 데이터 원소들의 집단체를 말합니다.
개개의 원소는 집단체에서 첫 번째 원소와의 상대적인 위치에 의하여 식별됩니다. 집단체에서 한 원소의 상대적 위치를 나타내는 방법을 색인 또는 첨자라고 하는데 언어마다 첨자를 나타내는 구문이 서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포트란 언어에서는 첨자를 나타내는 기호로 소괄호를 사용하는 반면 대부분 다른 언어에서는 대괄호 기호를 사용합니다. 배열은 두 개의 타입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는 원소 자체의 타입이고 두 번째는 첨자의 타입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첨자는 정수의 부분 범위 타입을 사용하는데 어떤 언어에서는 불리한, 문자, 열거형과 같은 순서 타입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어떤 자료형의 첨자를 허용하고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열 첨자의 범위가 언제 결정되는가에 따라 배열의 유형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정적 배열은 첨자 범위가 정적으로 바인딩되는 배열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 공간 할당이 정적으로 이루어집니다. C 언어에서 static 키워드를 붙여서 선언한 배열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고정 스택 동적 배열은 첨자 범위는 정적으로 바인딩 되지만 기억 공간 할당이 실행 시간 중에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C 언어의 일반적인 배열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스택 동적 배열은 첨자 범위와 기억 공간 할당 모두가 실시간에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A다 예제의 경우 실시간에 입력받은 변수의 값을 첨자의 범위로 사용하여 배열을 할당하고 있습니다. 이때 한 번 할당된 배열은 변수의 존속 기간 동안에 고정이 됩니다. 고정 힙 동적 배열은 첨자 범위와 기억 공간의 바인딩이 실행 중에 사용자 프로그램이 요청할 때 이루어집니다. C 언어의 말록이 이에 해당합니다. 힙 동적 배열은 첨자 범위의 바인딩과 기억 공간 할당이 동적일 뿐만 아니라 배열의 존속 기간 동안에 여러 번 변경이 가능합니다. C샵의 리스트 등이 힙 동적 배열에 해당합니다. 특별한 배열 타입으로 이종 배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종 배열에서는 배열 원소들이 하나의 데이터 타입일 필요가 없습니다. 펄, 파이썬, 자바스크립트, 루비 등이 이종 배열을 지원합니다. 배열 타입의 사용과 관련하여 중요한 설계 고려사항 중 하나는 배열의 초기화에 대한 구현입니다. 어떤 언어들은 배열의 기억 공간이 할당되는 시점에 그 배열을 초기화하는 수단을 제공합니다. A다 언어에서는 연산자를 이용하여 값을 직접 배정하는 방법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배열이 기본 데이터 타입인 경우 배열에 대한 연산이 제공됩니다. 배열 단위로 수행하는 연산의 종류에는 배정, 접합, 비교, 슬라이스 등이 있으며 어떤 언어들이 어떤 연산을 지원하는가는 슬라이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언어들이 모든 행과 열이 동일 개수의 원소를 포함하는 직사각형 배열을 지원합니다. 언어에 따라 톱니형 배열을 지원하기도 하는데 톱니형 배열은 행들의 크기가 동일할 필요가 없는 배열을 말합니다. C, C++, 자바 등의 언어에서는 포인터와 동적 할당을 이용하여 톱니형 배열을 허용합니다.
슬라이스는 배열 연산 중의 하나로 배열의 부분 구조를 참조합니다. 슬라이드에 보여지는 예에서 포트란 90 언어에서는 행과 열 단위의 슬라이스 연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줍니다. 파이썬, 루비 등의 언어에서도 슬라이스 연산을 지원합니다. 1차원 배열은 그 구조가 메모리에 저장되는 구조와 일치하지만 2차원 이상의 배열은 첨자 표현을 배열의 주소에 매핑함으로써 구현됩니다. 1차원 배열의 경우 첨자 K에 해당하는 배열 원소의 주소는 로워 바운드로 표시되는 가장 처음 원소의 주소를 기준으로 상대적인 원소의 수 곱하기 원소 크기만큼 떨어진 주소에 위치하도록 구현됩니다. 다차원 배열의 경우에는 구현을 위하여 행우선 또는 열우선 사상 방법을 사용합니다. 행우선 사상 방법은 행 단위로 메모리에 적재하는 방법이고 열우선은 열 단위로 적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원소의 주소 계산 방법이 상이합니다. 주소 계산 방법은 슬라이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에서 배열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컴파일 시간에 배열에 관한 정보를 저장하는 자료 구조인 컴파일 시간 서술자를 생성하여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1차원 배열의 경우에는 원소의 데이터 타입, 첨자의 데이터 타입, 첨자의 하한, 첨자의 상한 및 시작 주소를 저장했다가 각 원소가 사용될 때 컴파일 시간 서술자를 참조하여 주소를 찾아갑니다. 다음은 연상 배열입니다. 연상 배열은 원소의 개수와 동일한 개수의 값들, 즉 키라 불리는 값들로 인덱싱되는 순서를 갖지 않는 데이터 원소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펄의 연상 배열을 예로 들면 연상 배열을 해시라고 부르는데 원소들이 해시 함수에 의해서 저장되고 인출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펄의 문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레코드 타입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레코드 타입은 개개의 원소들이 이름으로 식별되고 그 구조의 시작 부분으로부터의 옵셋을 통하여 접근되는 데이터 원소들의 집단체를 말합니다. C 언어의 구조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코드와 배열의 근본적인 차이는 레코드는 첨자로 참조되는 대신 필드라고 불리는 식별자 명칭에 의하여 참조된다는 것입니다. 코볼 언어의 레코드 형식은 슬라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이다 언어의 레코드 형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코드는 생성된 이후에 원소 단위로 참조되는데 원소, 즉 필드를 참조하기 위한 구문 구조가 정의됩니다. 코볼 언어에서는 of라는 키워드를 사용하고 다른 많은 언어들은 dot, 즉 점 기호를 사용합니다. 레코드의 사용을 위한 컴파일 타임 서술자는 레코드의 시작 주소와 함께 각 필드별 이름, 데이터 타입, 옵셋 등을 저장하게 됩니다. 다음은 튜플 타입입니다. 튜플 타입은 레코드와 유사하나 원소들이 명명되지 않는 타입을 말합니다. 파이썬 등의 언어에서 튜플 타입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공용체 타입입니다. 공용체 타입은 변수가 프로그램 실행 중에 다른 시기에 다른 타입의 값을 저장할 수 있는 타입으로 C 언어의 유니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용체는 크게 판별 공용체와 자유 공용체로 분류합니다. 먼저 자유 공용체는 타입 검사에 대한 언어 지원이 없는 구조체로서 공용체를 참조하는 시점에 따라 자유롭게 원하는 타입으로 참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C 언어의 유니언이 자유 공용체에 해당합니다. 반면 판별 공용체는 공용체의 원소에 판별자를 포함하여 판별자에 따라 각 필드를 어떤 값으로 참조할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에이다 언어는 판별 공용체 타입을 지원합니다. 도형에 관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용체에서 필드와 컬러는 공통으로 참조되는 반면 나머지 필드는 판별자로 쓰이는 폼 값에 따라서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으로 참조가 됩니다. 공용체에 관한 나머지 슬라이드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데이터 타입의 앞부분에 관한 설명을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수업 시간을 통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